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2,600달러 플러스 4.7%, 이더리움 3,200달러 6.4%, 솔라나, 에이다, 리플, 루나, 아발란체 진하게 초록불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12월부터 조연까지 평일 미국 증시 미국장이 열릴 때는 코인 시장 하방 압력 강하게 받다가 주말 미국장 안 열릴 때면 반등 오는 꾸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격 미국 중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니까 코인 시장 아슬아슬하게 4만 달러 부근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11월부터 마이너스 40%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38.2%까지 내려놓았지만 최근 하락장에서 조금 반등이 온다고 비트코인에 자본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위주로 강하게 반등이 났고요. 비트코인 4만 달러대만 횡보를 잘해줘도 알트코인들 꾸준히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이번 주 1월 11일 12일 비트코인 4만 달러 지선 유지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또 일부 질문 주시는데 비트코인 4만 달러 지선 강하면 알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매수 지금 하면 안 되냐 이야기 하시고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지선 강하다고 해서 알트코인들 반드시 지금 가격이 안전한 가격이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3,400달러가 지선인데 3,400달러 지선 아래로 내려온 만큼 하방이 많이 열려있고 3,000달러 아래까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같은 구간에서 코인 종류가 너무 많으시면 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혹시나 이상하게 높은 수치 발표되면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에 코인 하나하나 매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이밍 놓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핵심 코인 위주로 최대 3개에서 4개 정도 코인만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용도가 항상 오른쪽 상단 현재 구간에서 평단 높으신 분들은 현금 80% 코인 20% 들고 계셔라 시장 상황에 맞게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들마다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코인이 다를 듯 하고요. 에이다에 대해서 공부가 많고 믿음이 크신 분들은 에이다 비중이 높고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 어느 코인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2의 이더리움이 될지는 최소 1년 지나봐야 본격화 될 듯 하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20년이 안 된 신생 투자 상품이고 블록체인 코인이 하고자 하는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리플이 이후에 제2의 이더리움이 될지 에이다, 솔라나가 더 성장할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리고 키우고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 100이 있으면 초창기 10% 넣었다가 이 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자금을 추가로 넣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리스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비중도 조절을 합니다. 이번 반등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 알트코인 보면 루나, 아발란체, 솔라나, 이더리움하고 첼링크, ICP, 유니스와 코스모스네요. 에이다, 리플도 플러스 5% 진하게 반등이 왔고요. 각 코인별로 세력들이 하락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둔 거고 솔라나는 200달러까지 상승했던 코인인데 최근 가격 하락세가 매우 큽니다. 단기에 상승한 코인일수록 변동성이 큰 법이죠. 업비트 거래를 하실 때 유심히 보셔야 하는 것이 김프, 김치, 프리미엄이고요. 업비트 국내 거래소하고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코인 가격 차이인데 김프가 2%대로 1월 9일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하루 만에 2%는 하락을 했고요. 작년 11월 28일 김프 7%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도 김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6, 7월 비트코인 3만 달러에서는 마이너스 김프 나오기도 했고요. 김프가 높다는 것은 알트코인이 강세고 거래량이 많다. 또 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는 겁니다. 김프가 낮을 때 코인을 매수해서 김프가 높을 때 매도를 하면 좋을 듯 하고요. 김프가 낮을 때는 본격적인 알트코인들 약세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 나올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2% 김프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김프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비트코인 69,000달러 고점에서 계속 하락을 이어지고 있는데 코인은 항상 시장 상황하고 개인 자금
여러 개 따라서 적정 비중을 보유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대출 마진 거래 최근 같은 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현실적인 투자가 중요하죠. 코인을 장기로 들고 가시려면 평단이 낮게 보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4월 비트코인 6만 달러 전고점에서 신규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고 5월에 비트코인 3만 달러 폭락장에서 절반 이상의 코인 다 팔고 나갔습니다. 또 9월 비트코인 5만 달러 반등장에서 추가로 들어오고 작년 11월 6만 9천 달러 신고점에서 비트코인 1억 간다고 진입을 많이 했었고요. 코인 가격하고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코인을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했던 간에 다 파시는 게 아니라 적정 비중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주식, 금, 골드, 현금 다양하게 보유하시지만 부자이고 돈이 많을수록 코인 반드시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1등 펀드 회사 레이 달리오 CEO는 코인을 자산에서 2%는 최소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자산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큰 것은 테슬라 주식처럼 코인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변동성 커졌다고는 하지만 작년 5월이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고 비트코인 플러스 마이너스 20%, 70% 이렇게 되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확실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고요. 하락은 하지만 한꺼번에 하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죠.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듯이 코인 장기로 유망한 상업이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단기에 손실 크게 보고 코인 시장 완전히 떠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단기에 코인 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이고요. 코인이 2021년 5월 폭락을 했을 때 중국 코인 최고 금지로 코인의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될까? 제2의 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았다면 지금은 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장기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도지코인 홀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 거죠. 또 코인을 하드월렛, 콜드월렛이나 종이 월렛에 기록해서 거래소 해킹 리스크도 사전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코인 가격 단기에 부정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율, 금리 인상이 있겠지만 2022년 본격 코로나 팬데믹 종료 수순으로 가는 현재 단계에서는 코인 반드시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의 중앙 집권화, 중앙의 파워가 매우 강해졌고요. 한국도 부동산 급등, 물가 불안정, 국내 이슈 많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슈로 집합인원 제한이 있고 시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적인 한국도 이 정도면 중국,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컨트롤이 강한 국가인데 더욱 중앙 집권화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 3년이 확정이 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중앙 집권화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마찰이나 우크라이나 원자재 분쟁도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코인이 이 같은 글로벌 전쟁이나 분쟁에 있어서 리스크 해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중국 국내에 대변화 앞두고 있고 고위급 낙마거나 알리바바, 텐센트 1등 기업들도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자본들은 더욱 안전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모두 부자 많기 때문에 휴대 편리한 코인을 이용해서 해외로 자본을 옮겨둘 가능성 높겠죠. 특히 2020년 5월 미중 분쟁이 있었고 중국 내 미국 대사관 폐쇄하면서까지 미중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중국 코인 거래소 폐쇄로 인해서 4,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미중 갈등으로 다시 1만 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결론인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에서 돈 가장 많이 풀었던 미국이 이제는 긴축 유동성 줄이기 시작했고 미국이 돈줄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 구조가 약한 나라일수록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민심 또한 크게 요동을 치겠죠. 3, 4월 한국 프랑스 대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10월 대선 앞두고 있는 브라질은 기준금리가 9.25%까지 상승을 했고요. 12월 미국 연준이 긴축 발언한 다음 한 달 만에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2% 상승을 시켰습니다. 금리 2% 단기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브라질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1등 코인 펀드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는 이 와중에도 4만 개 이상 추가로 매수를 했고 라이프 피어도 1700개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베이직 어텐션, 파일코인, 체인링크도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마찬가지로 스텔라룸의 가격을 줄이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리플 대용으로 스텔라룸에 보유하고 있죠. 리플 가격이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거시경제 충격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스텔라룸의 비중도 어느 정도 조정하는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